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처리를 강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자당을 탈당한 의원까지 동원해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검수완박대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처리를 위해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박성준, 윤두현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의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여야 3대3 동수가 됐지만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길을 쓰고 관철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9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사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로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이사들을 추천할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노영방송 만들기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런 행태가 정말 가증스러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때인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내내 입법을 미루고 방송을 장악해왔지요.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지고 야당이 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민주당의 행태라면요, 지들이 여당이 되면 또 바꾸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169석의 거대 야당을 등에 업은 MBC의 행태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일을 또다시 저질렀는데 MBC가 어제 열린 창사 6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슬리퍼를 신고 언쟁을 벌여 논란이 됐던 자사 기자에게 우수상을 줬습니다. 이 슬리퍼 기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까지 나서서 실명을 거론하며 얘를 띄워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는 A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BC가 A 기자에게 우수상을 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언론노조와 결이 다른 MBC 제3노조가 공개한 MBC의 A 기자 시상 사유에는 2022년 7월 5일 뉴스데스크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 1호기까지 탑승 특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MBC 보도의 성과를 높였고 뉴스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성실한 근무 자세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자 정신으로 타 기자들의 모범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기자에게 이런 이유로 상을 준 MBC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른 기자들도 이 기자를 본보기 삼아 반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상의 MBC 제3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런 MBC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성재 사장이 오늘 MBC 창사 기념식에서 A 기자에게 우수상을 줬다.
타 기자들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라며 A 기자가 누구인가 출근길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대통령에게 슬리퍼를 신고 뒤에서 고성을 지른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노조는 아무리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했다고 해도 편파보도로 비난받는 사람에게 상까지 주는 행위는 너무 노골적이라며 앞으로 더욱 불공정하게 보도를 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되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3노조는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MBC의 방송 강령을 언급하며 박성재 사장은 A 기자가 한 행동, 그에게 상을 주며 모범이라고 칭찬하는 행동이 위와 같은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퇴장한 대통령에게 고성을 지르는 기자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최고 수준의 경호가 요구되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짓을 했던 기자에게 상을 주는 MBC는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공영방송사가 맞습니까? 참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는데요. 사실상 MBC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C의 일종의 항의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런 MBC가 민주당 입장에선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면 방송법까지 손보려 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 내디뎌질 조짐도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올해 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은 다음 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 소식과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너무나 환영할 일이지만 김어준이 만약 정말 하차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이에 따른 또 다른 비판 여론도 고조될 전망인데,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15일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로써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오는 2024년부터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어준은 뉴스공장 출연료로 회당 200만 원씩 받아왔다고 하죠. 따라서 김어준에게 줄 출연료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해졌고, 이 같은 이유가 김어준의 하차 배경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 김어준이 좌파들에게 보여줬던 대로 자신이 진영과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출연료가 대폭 삭감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일 텐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니까 자리를 떠난다는 비판은 좌파 진영에서 먼저 나올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진영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방송 언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